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생과 사의 순간.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제 애도 아직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얘를 키워야 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삶과 죽음이란 위태로운 경계에서도 결코 혼자는 아니었다. 그때 학교 기다리는데 저하고 아들 둘이 하고 고모하고 4명 기다렸거든.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우리 신랑만 안 나오는 거야 아직. 계속 나오는데 막 진짜 물 한 모금은 못 마시겠더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다 보호자들이. 익숙함이 곧 소중함이란 걸 알려준 심장의 신호. 아버지란 존재감이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존재고 그냥 아버지가 옆에 계신다는 것만 너무 좋죠. 하루 평균 10만 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심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가치들. 서로에게 감사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건강한 내일을 꿈꾸는 것. 지금 내 심장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다. 너무 아프면 아이가 죽는구나 이 생각보다 너무 아프면 우선 아픈데 치중이 돼가지고 배를 옮기지고 119가 전화 좀 하라 가면 내가 앉아가 통증이 막 쥐어짜는 거 제가 그래 119 불러가 배를 막 갖고 막 쥐짜는 거고 칼과 막 콕콕 찌르는 거고 그런데 식은땀 땀이 빡빡 나면서 막 너무너무 아파요 여기. 들어. 어머니 눈 떠보세요. 눈 떠세요. 119 도망간 거 같은데. 119 괜찮아요. 가슴 아픈 부위가 어딘지 오른쪽 손으로 손가락 하나로 짚어보세요. 며느리요? 그쪽으로 손 내리세요. 극심한 복통으로 실려온 환자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저희가 심근경색 환자의 30%는 내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살아서 오는 것만으로도 벌써 그 30% 확률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아파요, 팔이? 네, 이제 검사 시작할 거예요. 저희가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나서 혈관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혈류를 재개통하는 시간까지를 90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심장혈관 질환. 다행히 환자는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30분 만에 도착했다. 곧바로 카테터를 삽입, 조영제를 투입하고 막힌 혈관을 찾아내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한다. 네. 10분이 채 되지 않아 막힌 혈관을 찾아냈다. 홍영표님, 막힌 혈관이 한 군데 확인되고 좁아서 스텐트 넣어야 될 혈관이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일단 막힌 혈관부터 뚫을게요. 혈전으로 완전히 폐색된 혈관은 좌회선지라는 혈관이고요. 이쪽이 좁아져 있고 이제 밑으로 가는 혈류가 꽉 막혀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원인 병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10만 번, 1년이면 3천만 번 이상 박동하는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은 심장. 이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다. 관상동맥은 오른쪽에 1개, 왼쪽에 2개, 총 3가닥으로 나눠진다. 이 환자의 경우 왼쪽 관상동맥에 좌회선지가 막혔다. 호흡은 살살 하세요. 호흡을 너무 크게 하시면 위험하세요. 이렇게 살살 약하게 해주세요.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이 결정됐다. 관상동맥의 직경은 평균 3mm.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혈관 내 스텐트가 삽입될 위치를 정확히 잡은 후 인플레이터를 이용해 스텐트를 원래의 모양으로 팽창시킨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손목의 요골동맥을 통해 관상동맥 입구에 접근한다. 와이어를 통과시켜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 이 확장된 혈관을 스텐트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확보된 혈관에 저희가 스텐트 시술을 하였고요. 하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혈류가 잘 가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이 혈관 하나를 확장시키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좋아졌다. 지금은 안 아프죠? 홍경표님, 가슴 아프신 거 있어요, 지금? 조금 아파요. 아까보다는 많이 나아요. 대부분의 심근경색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 환자 또한 다른 혈관의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 더구나 다른 질병까지 있어 당장의 추가 시술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오늘 의식 시술은 여기서 끝내고 잘 됐어요. 네. 번역 심혈관 센터로 이렇게 저희가 지정이 되면서 상주 당직도 같이 하고 있어서요. 병원의 의료진이 상주하고 또 대기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어떤 사망률이나 또 장기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울산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심장과 뇌의 질환은 촌각을 다투기에 응급치료는 물론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사실상 1위다. 그러나 심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른 거 엑스레이 찍고 뭐 피 검사하고 암 검사하고 뭐 그런 건 하는데 심장에서는 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한 개 있다면 내시경, 장내시경 그 외에는 한 개였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내가 아픔에 대해서 몰랐어요, 사실은. 수시로 약간 숨이 가쁘고 이래도 막 별거 아니다 싶어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그냥 뭐 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심장에 이상이 있었더라고요. 울산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심각한 상황이다. 경남, 부산에 이어 사망률이 세 번째로 높은 도시. 울산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환자가 만약에 병이 생겼을 때 빠르게 자기 병을 인지해서 병원에 후송되는 것, 그리고 여기 와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는 것, 그다음에 재발 치료까지 이렇게 모든 연관된 치료들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속한 대처와 적절한 치료를 거치면 환자는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일상으로의 복귀가 중요한 것은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일터가 있기 때문이다. 딸과 함께 센터를 찾은 김세권 씨도 마찬가지다. 아빠 하면 어릴 때 항상 저녁에 일하고 들어오시면은 항상 먹을 걸 많이 사오셨어요. 뭐 과자도 많이 사오고 빵이랑 뭐 먹을 걸 엄청 많이 이만큼 사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엄청 잘 먹었어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주변의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아빠가 저를 너무 예뻐해서 그 땅에 놓지도 않고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혹시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는, 숨을 못 쉰다고 하시니까 그랬었어요. 아빠 그럼 담배는 끊은 거야? 당연히 끊어야지. 진짜 아예 안 필 거지? 그렇지. 약속. 안 피우면 안 되는데. 지난해 말 멀리 포항에서 울산으로 와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김세권 씨. 아빠 이제 아프지 마. 조금만 걸어도 느껴지던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게 된 것이다. 자다가 새벽 되니까 숨이 가빠가 일단 뭐 위험한 정도로 숨이 가쁘더라고. 온 어깨 전신에만 쑤시고 아프고 절단 났구나, 안 되겠다, 죽겠구나, 뭐 그런 정도도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당시 김세권 씨의 혈관 상태는 혈전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이른바 석회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스텐트 놓고는 누우신. 어떤 조치도 불가능한 상황. 네, 자살했었습니다. 포항의 병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 심하게 막혀 있는 거를 그게 여기거든요. 요 혈관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끊어질 듯이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여기가 아예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안 펴지면 여기 사실은 풍선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저희가 스텐트라고 하는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령 모양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너무 심하게 좁아져 있어서 속회가 너무 심해서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끗했던 혈관 내부가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으로 좁아지면 혈류량이 낮아진다. 이 상태가 심해져 관상동맥이 점점 좁아지면 협심증. 완전히 막혀 혈류가 차단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진다. 김세권 씨의 경우 이 막힌 혈관이 너무 딱딱해서 시술을 위한 기구 자체가 통과하지 못했다. 우리 오토 오블레이터 기계 어딨노? 하지만 다행히도 권역센터에는 필요한 장비가 구비돼 있었다. 이게 기계가 요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석회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18만 RPM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기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깎아버리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드릴 뭐 이렇게. 예.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장비는 혈관 내 돌처럼 굳은 부분을 적혈구 크기만큼 작게 갈아 없앤다. 풍선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확장이 안 됐죠. 그쪽 병원에서는. 네. 지금 확장이 됐고 결국에는 여기 스텐트를 놓고 나서는 이렇게 해서 혈관을 잘 펴놨습니다. 그래서 요하고는 환자가 바로 좋아졌죠. 증상이 바로 없어지셔가지고 권역 심내혈관이 되고 나서 저희가 들어왔는데 그때 할 때도 주장했던 게 울산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제 혹시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하나 들어왔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런 환자가 필요하면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시술을 바로 못했어요. 거기 그냥 스탑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장비를 들고 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이 시술을 그때 했었거든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오래 쉬니까 어때? 무뚝뚝했던 아버지도 조금은 달라졌다. 거의 1년에 한 손에 꼽히게. 일단 담배 끊으신 게 진짜 많이 바뀌었고요. 또 전화도 원래 잘 안 하셨는데 저한테 제가 먼저 좀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먼저 전화도 해주시고 그게 좀 바뀌었어요. 아빠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이가? 내가 니를 좋아해야 되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병원. 이곳에서 우리는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각자 회복 기간을 거쳐 퇴원을 준비한다.
지금부터 저희 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소집단 건강교실을 제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혈관 안에 좁아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봉진 씨도 퇴원을 앞두고 교육에 참여했다. 담배경은 협심증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시작되면 짧게는 2분, 길게는 한 20분 정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분 이상 지속되시거든요. 환자분도 혹시 조금 더 그죠? 그 고지혈증 약이랑 그다음에 땀을 비오듯 흘렸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그때. 이렇게 해서 혈관을 저희 벡터 차단제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장 혈관이 심하게 막힌 상태였다. 아버님 그때 보면 7시 반부터 3시간 정도 아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프시면 바로 병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이 좋게 아까 급성심경색이 오더라도 10%는 뚫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아까 거기 뚫렸기 때문에 3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통증이 조금 좋아졌던 거고요. 만약에 안 뚫렸었으면 집에 계셨으면 급사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통증이 있으면 절대 참으시면 안 되고 병원에 바로 오셔야 됩니다. 이마로 떨어뜨리게끔 되어 있어서 한 달에 2번 실시하는 소집단 건강교실은 시술 후 무작정 퇴원했던 과거와는 다른 시스템이다. 생사의 기로에 섰던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에 안정을 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심장내과 박경민 교수는 이때 꼭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보통 오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꼭 119를 꼭 타고 오시라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기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자가 말고 이제 119를 꼭 타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절대 약을 끊지 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심경색에 걸리면 그거는 평생 약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약을 절대 끊지 마시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대신 답변해줘. 성혜 씨는 오빠의 연락을 받았을 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아찔하다. 경주에서 울산의 병원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빠가 운전해왔기 때문이다. 119 구급차가 아니어서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기다렸어요. 무작정 그냥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이제 시술이 들어가실 것 같다. 다행히 괜찮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괜찮구나. 되셨구나.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늘 건강하실 거라 믿었다.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단 몇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했다. 저희 세대의 아버지들은 거의 제가 들어본 바로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무뚝뚝하시고 항상 일만 하시고 돈 버는데 너무 90% 집중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제는 조금 본인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뭐 옆에 가족이나 이 삶의 조금 더 소중함을 느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건강 지키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늘 아프고 나서야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본다. 때로는 게으름도 부렸지만 대부분 치열했고 바빴다. 그러면서 정작 내 몸 하나 챙기는 것에는 늘 서툴렀다. 너무 안 챙겼으니까 뭐 조금 머리 아프고 한 거는 그냥 뭐 피곤해서 그렇게 지고 그런 세월을 수십 년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주 내가 좀 무식한 편. 밥은 뭐 하루에 한 끼, 세 끼 먹은 적 거의 없어요. 뭐 두 끼도 뭐 잘 먹어야 두 끼. 입원 환자가 많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환자들이 막 그 같은 시간대에 몰려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럴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식사도 많이 못 먹고요.
환자들이 입원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 응급 환자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근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뷔페집, 소고기 뷔페집을 갔다가 첫판 딱 구워지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점도 못하고 이렇게 뛰어왔던 적도 있고요. 그런 적이 좀 자주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에 쫓기가 밥도 못 먹고 막 허덕거리면 돌아다니고 그래 하면서는 뭐 몸으로 이렇게 못 돌봤지 뭐. 그러다 보니 당뇨가 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야 챙겨보는 하루 세끼 식사. 소소하고 익숙하기만 한 이 시간만큼 내 몸을 위하는 시간이 있을까? 때로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애쓸 필요도 있다. 퇴근에는 늘 헬스클럽 들렀다가 집에 가요. 유일한 저의 낙입니다. 건강관리에 투자를 탁구 치고 헬스하고 또 1년은 또 뒷산에 또 가고 그럽니다. 건강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게 시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일도 많고 또 귀찮기도 하니까 좀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딱히 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는 필라테스를 해야겠다. 이제 복직하면서 그래서 지금 예약을 해놓고 벌써 지금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막 일이 안 끝나면 갈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또 우선순위 자꾸 또 밀리게 돼서 이것도 큰일입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혈관의 문제로 발생한다면 이와 다르게 심장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도 있다. 그중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 악성 부정맥이다. 악성 부정맥, 즉 우리가 급사할 수 있는 부정맥은 대부분의 경우 심실 부정맥입니다. 심실은 온몸에 펌프질을 하는 심장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심실에 빈맥 혹은 심실 세동이 생기면 1분에 거의 300번 가까이 심실이 뛰게 되면 심장 정지와 똑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 사람은 심실이 1초에 한 번 정도 뛰는데 반해서 심실 세동이 생기면 1분에 300번, 1초에 5번 정도니까 이거는 이렇게 너무 빨리 뛰는 거.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빨리 뛰는 거죠. 예. 심장의 펌프질을 담당하는 심실. 정상맥은 일정한 주기로 박동하지만 심실 부정맥은 이 심실이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박동해서 생긴다. 너무 빨리 뛰어 오히려 펌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 다행히 운이 좋게 119가 바로 오시거나 이런 공용시설 등에 재세동기라고 있습니다. 심실 세동을 이제 없앤다 해서 재세동이라고 하는데 재세동을 해서 바로 정상맥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좀 늦어지고 5분 이상 치료가 지연되면 뇌손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오늘 시술을 받을 환자는 30살의 젊은 남성. 새벽에 갑작스런 심정지로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가족들에게 빨리 발견되어 구급차로 이송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에 시술은 불가피하다. 치명적인 부정맥인 심실 세동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몸 안에 심실 세동을 없앨 수 있는 재세동기, 즉 심장 충격기를 몸 안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이 기계가 환자분의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기면 심실세동이 생기면 바로 인지를 해서 전기 충격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외부의 제세동기가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알아보신다. 연간 급성 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6배 이상 많다. 그런 만큼 부정맥과 관련된 질환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크게 심장병을 나눌 때 이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막 질환,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맥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맥이 없으면 치료가 그 병원에서 모두 다 되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체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모든 심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권역센터로서의 역할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심장 질환은 시술 이후 경과가 좋다가도 갑작스레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새롭게 마련된 곳이다. 곤역심내혈관 센터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CCU라고 하는 중환자실, 심장내과 환자만을 위한 중환자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심혈관 중환자실이 생기면서 심장내과 환자를 보다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필수 전용 병상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심장내과 중환자실 CCU는 총 6자리가 있습니다. 6자리가 있고 이 중에서 심장내과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3자리고요. 그리고 지금 6번 자리를 저희가 하나 비워놨어요. 6번 자리를 비워두는 거는 응급 환자가 왔을 때, 급성심경색 환자가 왔을 때 자리가 없어서 이제 중환자실로 입원이 안 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지역에 심장내과와 관련된 중환자들이 오면 저희가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 거기에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다. 이런 인프라들은 사실은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와서 좋은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좋은 간호사들도 오고, 보셨지만 팀이어야 되거든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팀을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한시도 불이 꺼지지 않는 병원은 잠시도 쉬지 않고 뛰는 심장과 닮았다. 특히 심장내과 병동은 질환의 특성상 응급 상황이 잦은 터 늘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이 사실 조금 많이 되거든요. 일반 병동 치고는 사실은 응급 상황, CPCR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또 괜찮으시다가 또 의식이 또 소실되셔서 또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를 하고 또 중환자실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니터상의 작은 변화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세심한 간호가 필요한 병동. 바로 심장내과 병동이다. 보통 이제 시술 끝나고 중환자실 하루 경과 관찰한 다음에 병동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병동 올라오는 그날 하루는 혹시라도 또 응급 상황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 간호사들은 밤에도 1시간마다 항상 체크하고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병원의 밤은 오늘도 여전히 길고 분주하다.
며칠 전 응급실에 실려왔던 홍영표 씨는 차츰 회복 중에 있다. 견딜 수 없던 복통이 심장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배 아프겠네 내과가 약기 모여야 된다. 문득 내가 생각하면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심근경색이라고 난 생각도 못 했죠. 생년월일은요? 53년 11월 20일. 오래된 기계가 고장나듯 사람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92예요? 92. 네, 괜찮으시네요. 그래서 애써 내 몸을 챙기기보단 흐르는 세월에 몸을 맡기며 살아왔다. 또 전화를 내가 받으러 가다가 보이라 또 뭐고 콜레스테롤이 또 뭐지 몇 가지인데 고지혈 4가지인가? 4가지 보여주고 다 나이 많으면 아이래 그게 그 많네 그게 많기 때문에 오는 게요. 다 한 70가까지 뭐 그래. 아이래 핑계 관리를 뭐야 관리를 뭐야 뭐 병원에 거기 뭐 건강을 챙기라는 당부를 늘 들은 채 만체했던 남편이 야속하기만 한 아내다. 50대 넘어가면 혈관이 다 좁아지기 때문에 몇십 년을 담배 좀 피우지 마세요. 운동 좀 하세요. 저 뭐 안 좋은 거는 하지 말라고 걔도 아이고 니는 걔라 나는 한다 하니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지금 그래 이제는 저는 죽고 싶어 엄청 겁을 냈는데 아이고 이제 죽으면 조금 말라면 알아서 하세요 싶은 마음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래도 죽으면 안 되자는 게 또 그래도 말이 그렇지 말이 그런 거지. 아니 진짜로 근데 나가 뭐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오래 살지. 잘 들으세요. 장기 가도 막 그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 명이 잘라요. 명이 잘라. 안 된다니까요. 제발 좀 말 잘 듣고 그래 하세요. 우리 영감매를 그러지 말고. 이제 이 얘기를 내가 담배 끊으려고 저기 16일 날인가 여기 숙식 그 뭐 하고 뭐 그래 여기서 안에서 배가 그래 끊어야지. 왜 끊으라 하고 운동하라 하고 해도 나길이 말라. 그래 담배를 한 3, 4년 피한 택이지 그렇게. 그럼 담배도 많이 피우고 난 뭐 몸도 관리 한 가지를 막 옳게 하겠다는 거지 뭐. 습관처럼 피게 되는 담배. 전문가들은 흡연이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흡연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6배 높다. 혈관을 싸고 있는 내피세포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내피세포에 손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혈관 스스로는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을 내게 돼 있는데 담배를 피는 분들은 거의 그런 물질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상동맥경화증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담배가 꼽히고 있고요. 나쁜 것은 알지만 담배를 쉽게 끊기란 어렵다. 끊기려면 담배부터 먼저 빼물거든. 자체의 생각이라는 걸 모르고 그 피우고 한 대 피우고 나면 또 속이 또 불안한 거 같고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한 대 피우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 할까? 좀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조금만 열받으면 담배 피우고 많이 했죠.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금연 캠프가 마련된다. 4박 5일간 낯선 이들과 함께 담배가 없는 일상을 보내는 것이다. 이 캠프 이후에도 금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저의 진료 경험으로는 장기간 금연을 유지하시는 거를 상당히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장기간 금연을 잘 유지하시려면 이제 스트레스 이럴 때 담배 생각이 많이 난다 이럴 때 대신할 만한 것을 조금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피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를 잘 떨쳐내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좀 많이 답답하다면 바닷가 쪽을 바라보면서 걷는 편이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멀게를 바라본다 생각하는 거죠. 그냥 파도 치는 거 이제 출렁거리니까 내 인생도 이제 곡절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느끼는 게 있겠죠.
소확행 애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소하게 그냥 나의 행복을 찾는 것들을 조금 찾아서 병원을 좀 떠났을 때 병원 생각을 조금 안 해보기. 네, 안 해보기.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동기들하고 수다 떨기?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밥이 최고죠. 밥이 최고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지인들하고 먹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도 좀 맛있고 좀 좋죠. 저 혼자 결심을 했어요. 한 1년에 2번 정도는 여행을 다녀오자. 저 진짜 여행을 한 번씩 딱 하고 나면은 뭔가 그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스트레스를 탁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뭔가가 되더라고요. 최봉환 씨에게 탁구는 삶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다. 한때 가족보다도 우선순위에 둘 만큼 탁구에 대한 그의 사랑은 유별날 정도. 눈만 뜨면 탁구 하루에 2번, 3번도 오고 그랬거든요. 땀 흘리고 상쾌하고 성취감, 뭐 샤워하고 뭐 같이 호흡 맞춰서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흠뻑 빠졌어요. 10여 년 넘게 탁구를 쳐온 그는 상당한 실력을 자랑한다. 건강에는 자신 있었던 봉환 씨. 그런 그에게 지난 봄 생각지 못한 큰일이 닥쳤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요 동료하고 그 탁구를 쳤어요. 여기 저쪽에서 치고 이제 땀 흐르고 그 레슨 시작 한 5분 전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쓰러진 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죠. 예. 아예 없어요. 거품 물고 완전 심장이 거의 멎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있는데 아예 완전 축 처진 상태였거든요. 예. 심장에 직접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이 세 개의 관상동맥에 심각한 협착이 일어나 순간적으로 심장마비가 찾아왔다. 자칫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 멎은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었던 것은 지도 강사의 심폐소생술 덕분이었다. 원래 그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평소에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잘 해야 되고 119에서 또 전문가가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런 대처를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 심폐소생술만으로는 부족했다. 탁구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얼굴 보니까 힘들어 하시니까 바로 나도 모르게 좋은 문 하나 있거든요. 글로 뛰어가고 사람 쓰러졌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스컬 선생님 달려오셔갖고 제가 한 거예요. 상황을 전해들은 스쿼시 강사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건물 1층에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였다. 쇼팅할 때는 우리가 TV 볼 때 그 전기 충격기 있죠. 그 정도로 파장이 세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그 주위에는 못 오게 한 상태에서 쇼팅이 들어갑니다. 심정지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 4분. 최봉환 씨의 생명을 지켜낸 시간이다. 한 번만에 그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심장 압박을 할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30% 정도 돌아왔다는 건 느꼈어요. 근데 요거를 쓰고 나서 다시 충전하고 있는 도중에 또 제가 계속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70% 돌아왔다거나 바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골든타임은 사수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의료진이다. 최봉환 씨의 경우 특히 좌주관에도 병이 발견되었는데
이 부위는 왼쪽의 관상동맥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부분으로 이 부위가 막힐 경우 혈류의 70%가 흐르지 못하게 된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약물이나 시술로서는 치료하기 불가능한 세 개 다 아주 심각하게 협착이 일어나서 빨리 그 혈액순환을 시키지 않으면 심장의 근육이 썩어서 사망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흉부외과의 관상동맥 우회술은 스텐트 시술과는 다르다. 스텐트 시술이 혈관을 넓히는 것이라면 관상동맥 우회술은 신체의 다른 혈관을 떼내어 아예 새로운 길, 즉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오른쪽에 환자의 복제정맥을 이렇게 크게 우회로로 이식을 했고 또 왼쪽으로도 이렇게 크게 복제정맥을 통해 가지고 피가 갈 수 있도록 우회수를 시행했고 가운데에 있는 혈관도 이렇게 내흉동맥을 통해서 이식한, 그러니까 심장의 혈액순환을 완전히 새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치료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경 3mm 내외의 작은 관상동맥. 이를 대체할 혈관을 실제로 연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럴수록 의료진의 어깨는 무거워진다. 심장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심장 수술을 하는 의사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수술은 좀 많은 경험과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뛸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회원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일이 여전히 생생하다. 그렇지. 아, 진짜. 밑에 딱 들어오니까 봉환 씨가 쓰러졌다는 거야. 입에 거품이 다 나왔고 기계가 올라왔어, 밑에서. 근데 그거 붙인과 동시에 봉환 씨가 탁 서버리는 거야. 일어나더니 무릎을 딱 꿇더라고. 꿇으면서 지연아! 한번 딱 부르대. 아, 자기 집사람 와이프 좀 불렀구나. 아, 그랬어요? 지연아! 한번 딱 부르더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은 저도 없다. 내가 모르니까 정확히 봤거든. 나도 그거는 기억이 안 나. 같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이 이토록 감사한 일이란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 무의식적에 또 한 번 쳐다보게 되고 진짜 옛날에는 그냥 막 옆에 당연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한 번씩 더 쓰다듬어주고 또 오늘 또 있구나 이 생각을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들게 해요. 워낙 자리가 크다 보니까. 큰 위기는 지났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심장질환의 특성상 재발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에 심장이 보내는 신호에 계속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심장 재활은 생소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거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아까 같이 심장을 어떻게 재활을 하느냐, 심장은 안에 있는 건데 그걸 꺼내서 치료를 하느냐 이렇게까지 저한테 물어봐서 저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심장 재활이라는 것을 참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성함 어떻게 되세요? 김도엽이요. 김도엽. 네. 지난해 8월 김도엽 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스텐트 시술을 받고 이후 관상동맥 우회술도 받아야만 했다. 더 주세요. 더. 힘 빼고. 수술이 끝난 후 중환자실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더. 힘 빼고. 힘 빠지셨어요. 네. 38kg. 눈은 안 떠지고 몸은 안 움직이고 막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때 중환자실에 다른 분이 누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울고 있지, 제 몸은 아프지, 제가 지금 여기가
말 따라 이제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길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무섭더라니까요. 아,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여기 김바구니. 한 달에 한 번 그가 시간을 내어 심장 재활을 하는 이유는 다시 그 끔찍한 경험을 겪고 싶지 않아서다. 검사하는 도중에 숨이 차시거나, 예. 그다음 다리가 아프시거나, 예. 그다음 가슴이 들어오는 그런 통증이 있으시면 예. 저희들한테 손을 들어주시거나 예.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검사하다가 멈춰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할 텐데 조금 심장 재활에서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이다. 입구 딱 막으시고 후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주의해서. 호흡, 심전도 등을 체크해 이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심장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한다. 최대 산소 섭취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게 되고요. 심전도를 통해서 이제 심전도에 이상이 있는지를 운동하는 과정에서 심전도 이상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맞아요. 하루에 2갑씩 피던 담배도 끊고 김도엽 씨는 본격적인 심장 재활에 들어갔다. 고장난 심장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지금 제가 지금 나이 50도 안 됐는데 뭐 돈보다도 제 건강이 이제 제일 먼저죠. 그래서 지금 재활 치료에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고 약도 이제 뭐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야죠.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속도랑 이제 올라갑니다. 심장의 스트레스 강도를 높여본다. 수술 후 2달. 이처럼 있는 힘껏 뛰어본 적은 처음이다. 내 심장의 상태를 아는 것이 재활의 첫걸음. 그만할까요? 네, 멈출 텐데요. 바로 멈춰지진 않아요. 천천히 걸으시면서.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처음처럼 잘 돌아오는지 잘 떨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천천히 후. 천천히 쉬세요. 심장 기능이 얼마나 회복되었을까. 본격적으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이어진다.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결과를 기다린다. 그리고 오늘 검사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결과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드셨고요. 우리 몸이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최대 산소 섭취량. 비율이랑 이런 것도 이게 마스크를 통해서 높을수록 심장 기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김도엽 씨의 경우 그 수치가 24.2로 나타났다. 어떤 상태일까? 이게 우리나라 남성 평균의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보면은 75세 이상의 평균에도 못 미치네요. 그의 나이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치. 고령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70대 수준이라는 말에 마음이 복잡하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하네요. 예. 관리하면은 올라갈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죠. 좋아진다면 또 해야죠. 네. 종종 잊고 지내지만 심장은 끊임없이 뛰고 있다. 들고서 계단으로 나를 때 내 심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불안감이 있는지 그때 검사를 했었었고 심장은 내가 지켜야지 그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환자분께도 많은 교육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드리고 그다음에 권장을 해드리는 거지 이 심장을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니하고 한 번 만나갖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 게 나겠다. 정말? 그래.
저는 요즘 아빠 보러 포항에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빠 계속 보는 게 낙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또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어떻게 오른쪽 혈관은 3% 떨어진다. 근데 끝까지는 97% 도착하니까 스텐트는 안 넣어도 됩니다. 담배도 끊고 약도 잘 드시고 관리도 잘하면 굳이 건드려서 스텐트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네. 아, 예. 이거는 운동하면 이제 좀 암을 안 낫겠으니까 운동도 하고 금년 캠프에 16일날 입소하기로 했거든요. 여기. 그래 이를 악물고 이제 담배를 끊어봐야지. 뭐 담배가 그리 제일 안 좋다 하기는. 나이 오래될 줄 몰랐네. 나는 그냥 난 잠깐 오늘 아무나 하지 말래. 아무나 얘기하지 마. 청소돼야 되고 뭐. 맞잖아. 음식하는 게 걱정이지. 가온에 대해서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제 건강이지요. 건강 잃으면 다 잃잖아요. 옛날엔 그래도 적금 모이면 좀에 재미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건강이 최고다. 이거 나에게 가르쳐줄 때 멈추지 않고 뛰는 심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뜨거운 메시지들. 지금 내 심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때다. 손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